자, 안녕하세요. 자,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들 하십니까? 업텐. 좀 풀어야 돼서. 시작하자마자 안녕들 하십니까? 시작하자마자 맞아 86분이 들어오셨어요. 키자마자 9시 땡 시작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반갑습니다. 이런 장미칼 같은 장미칼도 좀 모를걸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요일에 마무리 출퇴근 동반자 스니커라디오입니다. 반갑습니다. 뭐야? 갑자기 북치고 장치고를 하고 있네요. 신선하네요. 네네. 잘했어요. 바리에이션을 좀 줘요. 좋아요. 요즘 잘 안 해가지고. 네. 좋아요. 일본에 계시는 사진 봤는데 박튜브님이 한국에 계시네요. 박튜브님이죠. 낮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나은 씨 시작해 볼까요? 자, 시작해 봅시다. 자, 9월이지만 그러지만 9월에 마지막 뉴스가 끝나지 않은 이상은 끝난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니죠. 9월의 끝을 내기 위해서 9월의 마지막 주 스니커 뉴스 시작합시다. 9월을 끝내기 위해서 왔나요? 그렇죠. 샹크스인가요? 이 9월을 끝내러 왔다. 그렇죠. 자, 9월 마지막 주 스니커 뉴스. 이달의 첫 번째 뉴스. Let's go. 나이키 CEO 존 도나호가 이게 사임이야 잘린 거야. 사실상 뭐 잘린 거 아닐까? 뭐 어쨌든 공식적인 기사에는 사임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13일부로 사임을 한다고 하고, 이제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25년 1월 말까지는 이제 회사의 고문 역할로 남아 있을 거라고 해요. 드디어 뭐 도나호 형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찍었고 여러 번 얘기했고 라이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드디어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Say goodbye. 그래갖고 이 존 도나호 이거 갑자기 사임하는 바람에 우리 형이 갑자기 이번 주에 올라갈 거를 저번 주에 다음 달에 다음 올라갈 달에. 영상을 진짜 미친 듯이 편집해서 그러니까요. 그저께 올렸잖아요. 참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뭐 이게 좀 큰 사안이라서 조금 더 얘기를 맞아. 깊게 해보자면은 원래 존 도나호는 그 페이팔, 이베이 같은 데서 이제 CEO를 역임했었고 온라인 판매, 온라인 이커머스 쪽에 특화된 이제 그런 사람인데 맞아. 이제 나이키 쪽에서 자사모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늘리려고 이제 이 사람을 영입했던 거고 좀 더 공격적으로 그 소비자한테 다이렉트로 판매를 하는 이런 걸 위해서 데리고 온 사람이고 그래서 수익을 높이고 뭐 재고를 줄이려는 경영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지난 며칠 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결국 재고를 줄이는 건 실패했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이커머스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좀 잘 먹혀 들어가서 매출이 맞아요.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자리 잡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잡나? 근데 이제 어떤 온라인 판매를 너무 늘리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소매업체랑 그리고 결국 소매업체랑 다이렉트로 이 소비자들과 연결되는 어떤 지역사회와의 어떤 그 관계나 경험이나 이런 거를 너무 배제하면서 맞아. 나이키를 소비하는 나이키 소비자들의 어떤 문화나 감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말도 안 되는 한정판 신발을 막 내려고 한다든가 그러니까요. 뭐 수량 조절을 실패한다든가 맞아. 뭐 충성 팬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경영을 했고 이 문화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죠. 결국은 이건 나이키 충성 고객들한테 실망을 줬고 또 이제 일반 소비자들한테는 이제 안 멋있나? 약간 요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이제 최근 나이키 주가가 뭐 수년 내에 이제 최저가를 기록했었죠. 진짜 그래프가 막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기 CEO가 음. 될 분은 이제 엘리엇 힐이라는 형님입니다. 이름이 뭔가 멋있다. 엘리엇. 그죠? 새로운 CEO 엘리엇 힐. 힐. 엘리엇 힐 형님은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제가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진짜 백이 나이키맨이지. 맞아요. 그치. 뼛속까지 자, 그래서 한번 읊어드리겠습니다. 엘리엇 힐. 읊어보시죠. 그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자단. 엘리엇 힐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나이키 CEO로 일할 예정입니다. 10월 14일 무슨 데이지? 엘리엇 힐 데이요. 네. 그래서 텍사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 걸쭉하고 글쭉한 그 텍사스 사투리를 쓰는 뭐 이 미국 기사들에서는 굉장히 매력쟁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되게, 진짜요? 되게 그 중후하고 사우던 호스피탈리티. 되게 멋있고 또 그 뭐라 굉장히 점잖고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텍사스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졸업입니다.
대학원을 가기 전에 달라스 카우보이스에서 네. 조수 트레이너로 근무를 했고 여기서 일하면서 이게 내 길이다 싶어서 스포츠 행정학 석사를 오하이오 대학에서 석사를 따게 됩니다. 오하이오 대학에 나이키에서 찾아온 거예요. 대학을.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한 거죠. 거기서 완전 빠졌대요. 그래서 강의하러 온 사람 붙잡고 저 나이키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랬대요. 아, 대학원. 엘리엇 힐이요? 예. 와. 그래서 6개월인가를 쫓아다녔대요 이 사람. 와, 나 대단- 너무 일하고 싶다 나이키에서. 근성이 어마어마하구만. 그래서 88년 6월에 멤피스에 있는 나이키에서 그 나이키 미국에서 하면 그 멤피스 박스라 그래서 물류가 멤피스에 예전에 있잖아요. 물류 얘기한 적 있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턴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한테는 엄마 나 취직했어. 나 나이키 취직했어. 나이키 뭔데? 88년이면 뭐 유명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치 아직 뭐 이제 마이클 조던과 에어 조던 3가 이제 막 나왔을 그러니까요. 시기잖아요. 이제 조금 뜨는 회사죠. 인턴으로 들어가서 영업직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영업 일이 저희 2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 미니밴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한판같이. 동네 소매점 댕기면서 마면 팝샵 돌아다니면서 사장님 저희 이번 새로 나온 신발 조던이라는 신발인데 이거 뭐 50종만 사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텍사스랑 오클라호마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는 지금 오클라호마 시티 시내고요. 다운타운이고 저는 지금 미술관을 가는 중입니다. 확실히 소도시인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일요일이라 해도 사람이 좆도 없어. 확실히 여기가 시골인 게 사람이 존나 없어. 너무 웃겨 이거. 근데 영업을 또 잘해서 그 나와바리라는 말은 좀 그렇고 자기 그 영업 지점이 꽤 많았대요. 네. 그래서 이제 커리어를 이제 쌓아가기 시작하는데 90년대에 영업직을 거쳐서 이제 승진해서 결국 뭘로 은퇴를 했냐면은 광고, 커머셜, 마케팅, 총괄. 그다음에 이 마케팅하고 커머셜 VP 부사장이자 GM이었어요. 다 한 거예요. 진짜 다 했네요. 네. 말단 사원에서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갔던 사람. 그렇지. 최고로 올라간 거지. 솔직히 CEO는 꿈 같은 자리고 그렇죠.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이키에서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하죠. 광고도 중요하고. 네, 거기에 딱 자리를 잡았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네요. 그 다음에 그 2020년에 나이키에서 이제 퇴사를 하게 되는데 은퇴라고 표현을 하죠. 나이도 있으시니까 32년 동안 일했는데 컬렉션이 얼마나 많겠어. 어마어마하죠. 그 외 마크 파커 사장님 컬렉션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쵸. 이거를 다 팔았더니 225만 달러가 나왔대. 나이키를 다닐 때는 팔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야 되겠다. 이걸 판 거야. 아이고. 사서 또 기부했잖아. 그걸 학교에 다 먹여 다 엄마 이름으로 기부했대. 대박이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대박, 되게 멋있다. 되게 멋있죠. 그리고 잘못 알려진 정보로는 이 사람에 대한 뉴스가 좀 막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초기 뉴스하고 지금 나온 뉴스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존 도나호와 엘리엇 힐이 이제 차기 CEO 경쟁 상대였는데 이커머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존 도나호를 뽑았다. 그래서 흥치뿡 해갖고 이제 네. 퇴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2019년에 이미 자기는 은퇴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때 하필 그 코로나가 와서 아이고. 이게 늦어진 거예요, 은퇴가. 그래서 2020년까지 늦어졌대요. 그래서 존 도나하고 경쟁을 했다는 거는 사실이 아니고 원래 후보자의 몰망에는 있었던 맞아. 사람인데 이 둘을 저울질했던 거는 아니고 근데 이 사람이 은퇴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치. 이제 안 된 거였고 맞아. 그래서 뭐 그렇게 해서 빠이빠이를 했는데 이제 존 도나호가 존 도나호 하는 바람에 그렇죠. 존 도나호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은퇴를 번복하고 그러니까요. 4년 만에 이제 4년 만에 이제 컴백을 하게 된 와. 거죠. 그래서 재밌는 게 이제 요거 얘기 좀 해주세요. 이 차기 CEO 엘리엇 힐이 좋아하는 나이키 신발이 뭐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엘리엇 힐이 가장 좋아하는 나이키 모델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인피니티 런 4, 페가수스 트레일 5, 뭐 모티바, 오리지널 매트콘,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2, 킬샷, 테일윈드 79, 줌 보메로 5, 뭐 요런 완전 진짜 나이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이 팔아야 하는 요런 러닝화 혹은 라이프 스타일 슈즈들만 꼽았어요.
근데 이게 뭘 뜻하냐? 그러니까 뭘 뜻하냐?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뭐 트래비스 스캇 조던 1 하이어, 뭐 에어 이지 2요. 이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진짜 아니 조던 1 로우도 좋아한다고 적어놓긴 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지금 잘랐어요. 너무 길어서. 근데 여기 있는 건 다 진짜 옛날 나이키를 상징하는 신발이거나 혹은 막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는 나이키의 제일 효자 모델들. 막 카본 러너도 아니야. 그때는 그런 개념 막 없었어. 비싼 신발 이런 거 아니야. 에픽 리액트 플라이니트 이게 최고래 그 중에서. 진짜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나이키가 미는 제품. 이것만 딱 고른 건데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물론 다른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 트래비스 스캇 존나 좋아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이런 인터뷰에서는 이런 걸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 까만색 플라이니트 에픽 리액트를 제일 좋아한대요. 자, 마지막으로 첫 번째 CEO는 이제 필라이트죠. 블루리본 스포츠 때부터 했던 필라이트가 첫 번째 CEO였고, 두 번째가 이제 윌리엄 페레즈 혹은 빌 페레즈라고 하는 이분이 이름도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정말 스치듯 지나갔기 때문에. 스치듯 안녕. 이제 2년으로 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횟수로 2년이고 1년도 못 채우고. 12개월을 못 채우고 와. 마크 파커가 이어받아서 또 순혈이 잘했죠. 전성기를 이끌었죠. 나이키 전성기를 이끌었고 나갈 때쯤 되니까 우리 그다음에 존 도나호 형이 존 도나호에서 이제 4년을 못 채우고 나가게 됐죠. 그래도 뭐 도나호 형은 완전 잘못한 것만 있다기에는 나름 또 좀 성과가 없진 않았어. 아니 뭐 그 팬데믹 기간 동안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일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지난 일요일에 올라갔던 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 그냥 회사원이야. 매출을 늘리고 이거를 하는 것만 관심이 있지 왜 나이키의 팬들이 나이키를 왜 사랑했는지 왜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돈을 그렇게 지불을 하고 줄을 서고 이런 수고를 하려 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특이한 이 문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사람인 거지. 근데 그야말로 엘리엇 힐은 나이키의 순혈 중에 순혈이고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 내에서도 굉장히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라고 해요. 직원들도 다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어쨌든 이제 좀 곤란한 상황에서 자리를 이어받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죠. 할지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지금 우리 호 형이 다 쌓아놓은 거를 지금 다 치워야 되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뉴스가 나왔던 날에 나이키 주가가 한 10% 정도 위로 쌌다가 그렇죠. 다시 조금 이제 내려오면서 7.5% 정도로 그쳤는데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났으니까. 근데 어쨌든 호형 나간다 나오자마자 주식이 바로 쭉 올라갔죠 쭉. 기대한다는 거지. 네. 발사했다는 거지. 어쨌든 나아질 거거든요. 그치. 어쨌든 나아질 거기 때문에. 왜냐면 그 나이키가 이렇게 한창 잘 될 때부터 쭉 같이 달려온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질문했을 때 나이키 직원들이 정말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조용한 사람이라 그 제가 찾아본 기사 중에 그것도 있었어. 이 사람이 사진이 그거 한 장밖에 없어. 우리가 아는 그 사진이요? 그 사진밖에 없대요. 게티 이미지에도 이 사람 사진이 없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얘기가 길었네요. 편집할 것 같아. 반 정도는. 글로 그냥 떼울게. 아무튼 뭐 정말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이어받았으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 없어. 모르는 거야. 일단 지켜봐야죠. 진짜 알 수 없어요. 진짜 알 수 없어. 네. 정말 잘했으면 진작 CEO 했겠지. 그랬을까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모를 일인데. 일단은 순혈이고 또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니까. I run 17 miles every morning. People ask me how I keep my teeth from chattering in the wintertime. I leave them in my locker. 호영보단 나을 거라 생각하고 아까 채팅에서도 그런 질문 많이들 하셨는데 그러면은 내년에 지금 예정으로 돼 있는 모델들의 영향이 갈까요? 막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대부분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면 내년 발매 예정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미 지금 공장에 찍고 있거나 곧 찍을 거거나 재료가 다 준비가 되었거나 맞아. 혹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몇몇 모델은 캔슬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대부분은 뭐 큰 지장 없이 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돼요. 갤럭시는 나와야 된다. 갤럭시는 이미 뭐 이제 다 찍어서 나오지 뭐 않을까요? 배나 어디 컨테이너에 있겠지 지금쯤. 자, 다음 뉴스. 자, 다음 뉴스. 이번에도 오늘 굵직한 뉴스가 많아요. 자, 카니에가 이지 브랜드의 디자이너인 스티븐 스미스를 해고했습니다. 이 스티븐 스미스가 누구냐면은 또 시작하네요. 전설적인 신발 디자이너입니다. 스티븐 스미스는 누구인가? 그는 누구인가? 아씨, 오늘 약간 뉴스가 다 왜 이래. 아무튼 스티븐 스미스가 누구냐? 86년도에 이제 뉴발란스에서 처음으로 커리어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뭐 리복, 아디다스, 필라, 뭐 나이키 뭐 여러 군데 다 다니신 분이에요. 뉴발 574, 997, 1500, 그리고 뭐 인스타 펌프 퓨리, 와. 필라 그랜트힐. 그랜트. I glide to the hole, two. Then the lane's closed. Uh-oh. Can't come through. So go outside. The shot is there. Touch it, feel it. Get up in the air. Over and over. The confidence will grow. Can't wait for this year. Gonna be a whole new show. 그리고 이지 쪽으로 가서는 700 웨이브 러너, 폼 러너, 이지팟 등을 디자인한 진짜 뭐 이 리스트만 지금 여기에 없는 것도 많이 있는데 아무튼 엄청난 전설적인 디자이너입니다. 한 브랜드에서 히트 하나장만 내놔도 전설 하는데 그럼요. 이걸 다 돌아다니면서 굵직굵직한 걸 하나씩 다 내놓고 간 거는 진짜 전설이지. 그리고 사실 아까 엘리어틸이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지 보통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직이 좀 더 자유롭고 돈 더 주는 대로 옮기고 맞아. 이런 게 더 많아서 능력이 그만큼 있다는 거고 다 모셔갔다는 거 아니야? 이런 전설적인 디자이너고 이지 브랜드의 이제 총괄 디자이너면서 카니가 하는 크리에이티브 돈다 산업 디자인이라고 돈다. 여기에 또 총괄 책임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런 고용관계 외에도 카니랑 아주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좀 돈독하고 가까운 사이였다고 해요, 이 사람이. 였다. 카니의 멘탈을 많이 붙들어줬다고 하더라고. 진짜 대단한 카니가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또 뭐 와이프랑의 문제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많이 힘들 때 이거를 좀 옆에서 잘 붙잡아주는 사람이 이 스티븐 스미스였는데 이제 흔들릴 때마다 저기 포장마차 가서 꼼장어에 소주 한 잔씩 하면서 괜찮다 카니야 이렇게 해주던 형이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 형마저도 아주 질릴 때면 질린 거지. 이 형도. 이 둘의 관계가 이미 한 지난 8월 초쯤에 거의 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박살 났구나. 사이가 이제 나빠졌다고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양쪽 다 뭐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스티븐 스미스가 이제 해고를 당하고 나서 좀 빡이 쳤나 봐. 후에 어디 인터뷰에서 좀 카니가 정신이 완전 나갔고 아주 막 더러운 루저 새끼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맞아.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떠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막 굉장히 강하게 비난을 했어요. 이 응꼬 빠는 애들한테 둘러싸여서 좋은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아무튼 이제 둘의 관계는 결국 끝이 났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이제 거물이 프리 에이전트가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지를 떠나서 이제 뭐 연세가 있으시니까 은퇴를 할지 혹은 뭐 또 어디 딴 데로 가서 뭔가를 좀 또 새로운 거를 내놓을지 약간 기대가 됩니다. 스티븐 스미스 세븐에잇 언더로 와라. 이 형님 지금 포틀랜드에 계신데. 저 형 연봉 못 맞춰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게 진짜 카니가 한국 와서 공연해준 것도 다 고맙고 한데 I gotta testify. Come up in the spot looking extra fly. For the day I die. Oh, turn the lights up, turn the lights up, turn the lights up. 정신 나간 사람이 이거 맞잖아요. Say fuck Adidas! 제정신이 아니죠. 되게 불안하잖아. 근데 그거를 그래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되게 잘 잡아줬다고 하는데 마지막 이 한 명마저도 이렇게 된 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렇죠.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 알 수 없죠. 우리가 모르는 일이. 그런 거를 서로 굳이 뭐 얘기하지는 않을 거고 만약에 그게 얘기를 한다면은 나중에 왜 더 늙어서 돈 떨어졌을 때 자서전 하나 써갖고 원래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거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또 이제 썰 풀다가
아 사실 이랬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해. 그 얼마나 시달렸겠어. 정신 나간 인간. 근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진짜 힘들었을 텐데. 저 좋은 얘기도 계속 들으면 짜증 나는데 맨날 징징 짜는 소리만 해봐. 사람 돌아. 그래도 예민한 사람인데 까니가. 파이팅. 스미스옹이 또 잘 버텨주셨고. 퍼프데이와 카니에 친하지 않나요? 다음 뉴스. 다음 뉴스. 월마트에서 스탁엑스의 제품을 산다? 와 진짜? 이건 도대체 무슨 조합이야?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넣어봤는데 어떻게 월마트에서 스타엑스 제품을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자 들어보세요. 네. 자 월마트와 스탁엑스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름은 이제 이달 말부터 월마트의 이제 웹사이트에서 스탁엑스에 올라와 있는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게 뭐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랑 어떤 모델이 올라오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직 공개가 안 됐어요. 그치. 근데 아마 제가 예상해 보기로는 이제 스탁엑스에서 뭐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어떤 좀 대중들이 많이 찾는 그런 제품들을 뭐 거기서 재고로 가지고 있거나 뭐 혹은 위탁이 돼 있거나 이런 제품들을 월마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할 수 있게 연결을 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스탁엑스에 거래 중인 여러 모델, 여러 브랜드가 포함될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마트는 아마존 같은 이제 이커머스에서 가장 큰 회사인 이런 경쟁사들한테 좀 대항을 해서 뭔가 하나라도 좀 더 트래픽을 끌어올 만한 그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것 같고 스탁엑스는 또 이제 새로운 소비자층한테 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스탁엑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패션이나 스니커에 관심이 있는 사람만 사실은 접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월마트 온라인샵 같은 데는 사실 그냥 일반 소비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죠. 많죠. 뭘 그냥 싼 거 구매하려고 들어갔다가 이런 게 있구나 요즘 애들이 이런 거 신던데 나도 하나 시켜볼까 뭐 이런 어떤 새로운 소비자층에 도달하기 위한 뭐 그런 전략으로 보여요. 여기다 얘기해 주셨는데 저거 잘 되면 이마트에서 크림 인기 모델 팔겠네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게 그 월마트가 정말 대단한 회사긴 합니다. 맞죠. 그 몇 년 전에도 그 미국 세계 최고 부자 몇 위 이름 계속 올렸고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자녀들한테 나눠줘서 아마 못 올라갈 텐데 정말 미국 전국에 다 있고 그렇지. 정말 대단한 회사이면은 맞으나 이 월마트의 이미지를 좀 알아야 돼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 샤키로닐에 한창 말도 안 되는 신발 만들어 팔 때 월마트에서만 팔았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싸구려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하게 생긴 조던 카피 신발 막 이런 거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야. 맞아. 옷도 티셔츠 막 이런 것도 막 브랜드도 없고 네, 없죠. 진짜 막 말도 안 되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파는 거여서 이게 과연 스타엑스에 큰 도움이 될까? 혹은 월마트에 스타엑스가 도움이 될까?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혼란스럽습니다. 뭔가 원하는 바가 뭐 맞았으니까 진행하는 거겠지만 바보들은 아니니까 또. 그러니까 어쨌든 뭐라도 하는 게 그러니까요.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이미 시작했으니까 막 구체적인 게 이제 조만간 뭐 결과적으로 산출해서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좀 보긴 봐야죠. 뭐. 허구한 날 가품 나오는 스타엑스랑 잘 어울린다고 하면 안 되죠. 안 돼. 끝입니까? 끝입니다. 자, 다음 뉴스. 자, 니고가 나이키 이스케이프 포스라는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공개하면서 에어포스 3 두 가지 컬러와 의류 라인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뭐 휴먼메이드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발매를 했다고 하는데 국내도 뭐 따로 정발을 하겠죠? 하겠죠. 무조건 하겠죠.
저희가 왜 마음대로 말할 수 없었던 그거죠. 다음 이거는 한꺼번에 같이 얘기해 주세요. 네. 리고 나이키 에어포스 3 로우가 두 가지 컬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좀 떠돌았었죠. 신고 다니는 신발 사진들. 이게 이제 가을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걸 내가 얘기해도 되나? 얘기하지 하세요. 또 말라? 들은 거 있어요? 네. 이 형은 또 나이키 직원분이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또- 아니 근데 이상한 거야 이게 약간 너무 약간 이렇게 들리는 거 있잖아. 얘기하세요. 약간 이런 거죠. 굳이 구기해주는 흘려주세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잠깐만, 뭔가 본인은 말하고 싶은데 누가 남을 통해서 이 서비 하는 거 있잖아. 제가 꿈에서 봤는데요. 맞아, 형 요즘 꿈 많이 꾼다면서요. 맞아. 꿈에서 봤나 보다. 꿈 진짜 많이 꾼다면서 잠을 못 잘 정도라고. 그래서 왜 그 지난달에 우리한테는 얼마 전이지만 지난달 대한극장에서 네, 이걸 했잖아요. 그죠. 베르디랑 거기 갔다 오셨죠? 저 못 갔어요. 시간이 못 갔어요? 없어서 못 갔어요. 갔다 진짜. 왔는데 관이 3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면은 이제 그냥 영화관이고 그 우리의 친구 강민이가 강민증이 만든 영상을 맞아. 틀어주는 그 관이 있고 그 다음이 GD관 그 다음이 베르디관 이랬어요. 근데 원래 첫 번째 관에 원래 뭐가 전시돼 있었대. 원래 이게 급하게 치우고 왜 그렇지? 이게 원래 내가 말을 못해 말하지 말라. 저도 말을 못 하겠어요. 그거였대. 아니 내가 꿈에서 봤는데 거기 원래 GD랑 베르디랑 니 그렇대. 왜 그랬을까?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이제 철수를 시키고 이유가 뭐지? 그리고 그 원래 틀어졌던 영상이 오늘 꿈에서 볼게요. 꿈에서 볼게요. 그게 대박이었답니다. 원래. 근데 그게 이제 아마 따로 크게 하고 싶어서 치운 게 아닌가. 이렇게 소비하기엔 아깝다. 라고 꿈에서 들으신 라고 거죠? 꿈에서 들으신 거죠?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우리가 이걸 영상이 올라갔을 때 이미 나왔을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빠르게 하려고. 그럼 아예 이번 행사에 코백이도 안 보였구나. 그러니까 원래 그때 공개됐었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싹 치운 거였어. 아니 저는 사실 요즘에 이제 꿈에서 그런 얘기를 또 네, 들으셨구나. 꿈에서요. 그치 그런 그치 다 예지몽이었구나. 네네. 뭐 하나 이쪽으로 하나 밀어주려고 일부러 여기서 포커스를 뺀 거구나. 꿈에서까지 보여주는. 그러나 신발이 구린데 근데 사실 뭘 한들 요즘 무슨 트렌드에 의미가 전혀 있나? 안 맞는 멀티컬러라서. 근데 내 얘기 들어봐. 내가 그랬잖아. 예전에 이게 처음 나왔을 때도 에어포스를 갖다가 해갖고 베이프스타처럼 만들 수도 있겠지. 근데 그거는 좀 짜치는 일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베이프스타에 약간 그게 베이프스타야. 있네. 베이프스타야. 있네. 이거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에나멜하고 컬러풀하고 베이프스타를 만들고 싶은 건데 이거를 진짜 포스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걸, 자기의 그거를 그걸 따라한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다고 2를 하기에는 그렇고 하는 김에 에어포스 3를 좀 부활시킬 겸 하는 거죠. 내가 볼땐 투나 3가 더 찡겠지. 그러니까 그 어떤 스토리고 미사일고 뭐고 잘 나발이고 신발이 안 이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그 에어포스 1 빅터 있는 게 훨씬 낫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뜹니다. 이거요? 제 맘엔 안 들어요. 제 스타일 절대 아닌데 제가 볼 땐 뜹니다. 그냥 뭐 마음에 들면 사는 거지. 이거 이제 옷이랑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에 깔마 해갖고 옷 나오려나? 옷 나오죠. 나이키 빅터 티 나오면 예쁘긴 하겠다. 난 차라리. 저게 왜 컬러풀한지도 이게 참 꿈에서 본 거라서 이게 팩트가 아니라서 얘기할 수도 없고 이게 꿈 원래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꿈을. 그 영화관에 이게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자, 다음 그때 그 이야기. 지금 뭐 대한극장. 이미 나왔으니까 그 대한극장 1관에 그 급하게 철수시켰던 그게 이 애니메이션이었을 거고. 네. 니고관이었다고 하더라고. 거기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 뭐 다 나왔으니까. 저는 근데 괜찮게 보이던데 뭐 구리다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일단 광고 자체가 저희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사실.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 애니메이션 광고 뭐 좋았고 컨셉도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파워레인저 막 이런 거. 제일 중요한 본품이 구리잖아. 신발이 구려. 나는 괜찮은 왜 것 같아요. 에어포스 3였을까?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니고가 이제 나이키로 이적하고 나서 첫 결과물인데 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저희가 안 읽어드린다고 채팅을 쉬지 마세요. 다 보고는 있어. 저기에 다 올라오거든요. 채팅을 쉬지 마세요. 뭐라도 쳐. 그렇습니다. 끝인가요? 끝입니다. 사실 뭐
네. 근데 그 후지하라 히로시도 또 올려줬더라고. 웰컴 투 나이키. 그러니까. 이러면서. 아, 그렇지. 둘이 사이가 요즘 좀 안 좋다는 얘기도 아니 근데 그게 또 있었거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노래가 모르겠네요. 안 좋을 리가 있나 이혼데. 네. 그렇지. 니곤데. 우리 깜보 파크님이 뭐라도 크크라고 하셨어요. 1. 뭐. 뭐라도 치라고 하니까 뭐라도라고 친 거군요. 듣느라 채팅 깜빡 졸았다. 자, 다음 뉴스. 맞아. 제가 전에 그래서 당으로 얘기했던 혼난 적 있습니다. 지뢰를 밟지. 그래 한번 혼나니까 또 이게 또 뭐 또 혼날까 안 하는 거야 또. 혼나도 해. 지뢰를 밟지 마세요. 혼나도 해. 다음 뉴스. 자, 아마마니에르의 제임스 휘트너가 불법 자금 세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기소가 다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 아하. 동업자였던 머시기 프리먼 네, 집에서 이제 압수했던 불법 자금으로 의심되었던 1.3밀리언 달러의 출처는 끝내 밝혀지지 않고 진짜 이제 대박. 뭐 압수돼서 국고로 환수되겠죠. 와. 이거 내가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궁금한 사람이 많았잖아. 이렇게 큰 뉴스였는데 작년에 도대체 왜 아마마니에르 계속 나오냐. 그러니까요. 이걸 사네. 나이키가 왜 안 끊어버리냐. 이거 뭐가 그러니까. 있다. 그치. 뭐가 있으니까 지금 얘네가 그러고 있다 그렇죠. 했는데 이 뉴스에 따르면 제임스 위트너의 동업자죠. 머시기 프리먼, 모건 프리먼 아닙니다. 이 프리먼의 집에서 현금 1.3밀, 130만 달러 현찰이 발견됐단 말이야. 그리고 이 자금은 아마 그 중국에 있는 근데 뭐 YG라 그러지 않았었나? 아 맞다. 영구네, 영구. 그래요, 알았어요. 영구 씨한테. 영구 씨한테 보낸 건데 이게 증거가 불충분해서 검찰 측에서 이 케이스를 드랍하겠다. 이거 이상하잖아. 누가 생각해도 알겠지. 이상하잖아. 그 지금 현재 돌고 있는 소문이 또 있어요. 근데 이 130만 달러가 자기 게 진짜 아니었으면 그냥 그거 제 거 아닌데요 하면 되잖아. 근데 몇 개월에 걸쳐서 4번에 걸쳐서 이 돈에 대한 소유권 그거를 연장을 했어 계속.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초반부터 그렇죠. 끄면 혹시 되는데 처음부터 아니었으면은 이 연장을 안 하면 바로 국고로 환수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연장을 4번이나 했대요. 와. 근데 마지막 연장 기간이 9월 13일이었던 거야. 얼마 전이었던 거야. 근데 연장을 안 했어. 그래서 이게 그냥 나라의 국고로 환수가 됐어. 근데 여기서 이제 루머가 나오는 거지. 이 새끼 왜 포기했을까? 이거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풀어준다고 한 건가? 근데 이거 포기하고 풀어주는 거는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죠. 고작 그 정도 돈으로 사실 개인으로는 엄청 큰 돈이지만은 여기에서는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 털면 더 나올 텐데. 그치. 여기서 풀어줬다고? 그리고 너무 깔끔하게 딱 증거 불충분 일단 무죄. 검찰 측에서 이렇게 기소를 취소하는 거는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짚어서 이거 제대로 진행해서 재판까지 갔다간 검찰 망신만 당하겠다 이거나 혹은 사법 거래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법 거래. 네, 생각해봐. 그런 루머가 돌고 있단 말이야. 요즘에 잡혀간 사람이 누가 있어? 최근에 이게 또 베이비 오일을 수백 통 쌓아놓고 있었다는 그 분이 뭐 파티를 뭐 10수년째 열고 있었던 파티에서 저희가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저기 노래 한 곡 불러주시죠. 디디디 디디디 그분 노래 아니잖아요. 너무나 외로워. 알아들으시고요. 이것도 그냥 이제 루머이긴 한데 현지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끼가 얘 찌르고 돈 포기하고 뭐 어떤 거 협조 좀 스니치하고 요 쇼부 쳐서 사법거래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리고 이 정도 스니치가 돼야 사실 왜냐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딱 했을 때 이 정도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거물이고 엄청 거물이죠, 진짜, 사회적으로 진짜로. 이렇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이 정도는 던져줘야 맞아요. 그 쇼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자기의 그걸 덮기 위해 더 큰 걸 터트리는 그치. 약간. 그렇지. 타이밍이 너무 루머가 나올 만해.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이 스니칭이라는 게 이 바닥에선 정말 배신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이제 사실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앞으로 힘든 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근데 하네요. 뭐 그냥 루머일 뿐이지 전혀 밝혀진 바는 없으니까. 근데 또 사실 이제 저희만 모르는
또 그 아, 뭐, 씬에서는 그치. 또 사람끼리 그치. 얘기가 그게 있을 도니까 수 있지. 또 죽을 수도 앞으로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69이 한동안 막 경호원 어마어마하게 붙이고 다녔었잖아요. 스니칭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 알 수 있겠네요. 경험으로 저스틴 비버도 이제 후회한다라는 글을 손절을 치려고 이제 예. 네네네. 막 그러고 있죠. 그럼 갑자기 휘트너에 뭔가 신변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그게 맞았던 걸로. 그쵸, 맞아요. 디디디, 디디디. 그런 비보가 전해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스니커 뉴스를 편성해서 단독으로 보도하겠습니다. 단독 보도. 단독 보도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뉴스. 딴 뉴스. 우리 이거 얼마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 뉴스로 따로 하진 않아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풋라커에서 우리 친구. 50주년을 맞아 독점 신발과 의류 컬렉션을 발매했습니다. 야, 축하합니다. 50주년이라니. 50주년. 와, 대단하다, 50주년. 풋 라커. 1974년도에 창립하여 50년째 성업 중인 풋라커. 아주 대표적인 뭐랄까 스니커 리테일러죠. 네. 그렇지. 풋라커가 없었으면 솔직히 스니커 이 신도 없었어. 근데 진짜로 이제 특히 미국 같은 데 가면 이제 하우스 오브 훅이라는 또 주제를 가지고도 매장이 또 따로 컨셉이 있을 그쵸. 정도로 멋진 어마어마하게 매장이죠. 상징적인 브랜드고 죽이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데다가 또 풋라커 또 광고 또 잊을만 하면 또 생각나는 거. 찾으시는 상품 있으세요? 스니커 시즌인데 뭐 특별한 상품 있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 죽이는데? 신선한 것들로만 가져오거든요. 이걸로 할게요.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거. 이게 또 50주년은 네. 골드 애니버서리라고 하거든요. 25주년이 실버 애니버서리. 그래서 이제 골드로 이렇게 막 그쵸. 휘황찬란하게 맞습니다. 컬렉션을 지금도 하고 블랙 앤 있죠. 골드로. 네네. 그리고 목걸이도 이렇게 조그맣게 50주년 해가지고 맞아요, 귀엽게. 맞아요. 저희도 다 받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아디다스, 컨버스, 뉴발란스, 나이키, 푸마의 여러 브랜드에서 여러 모델들이 흰색, 검정색, 금색의 테마로 풋라커의 골든 에라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거 누가 해주냐 이렇게 여러 브랜드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대단한 그러니까 거라는 브랜드별로 진짜. 다 하나씩 나와가지고 어. 상징적인 또 나이키, 아디다스, 컨버스, 뉴발란스, 푸마 다 만들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맞아요. 심지어 푸마는 라멜로볼 시그니처 슈즈로 또 해줬단 맞아요. 말이에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나이키 에어포스 1이랑 에어맥스 TN이 발매됐고 지난주에는 아디다스 슈퍼스타랑 가젤이냐 캠퍼스냐 가젤입니다. 가젤. 가젤이랑 슈퍼스타가 발매를 했고 또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뉴발란스, 푸마, 컨버스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슈퍼스타 최고. 원래 있던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누가 봐도 50주년 컬러인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갖고 와봐. 아니 내가 노말 버전처럼 생겼던데. 진짜 씨. 갖고 와. 너무 예쁜데. 아니 예쁘긴 예쁘지. 아 예쁜데 원래 있던 모델 같다 이거지. 안 있었던 모델이에요. 이거 봐. 막 이거 금색 막 뒤에 이거 보여? 50. 50. 근데 원래 파리도 아니라고. 의 검정 금색 아니라고. 진짜 여러분 딱 봐도 50주년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나도 같은 생각이라고. 다음 뉴스. 스크래치. 끝인가요? 끝입니다. 다음 뉴스. 자, 24년 FW 수프림과 조던 브랜드의 캡슐 컬렉션이 예정되어 있는데 에어 조던 17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루머입니다. 야, 참 슈프림은 예, 이제 먼저 공개되었던 의류 라인에 보면 이제 노토리어스 B.I.G의 포토 티셔츠를 포함해서 뭐 이제 의류 컬렉션이 공개가 그래서 처음에는 조던 브랜드와 스프림의 이제 콜라보인데 신발은 얘기가 맞아, 없어서 맞아. 의류만 나온다라고 맞아요. 처음에 뉴스가 그렇게 나왔었어. 어. 의류만 나온다고. 그러나 이것에 더해서 이것에 더해서 철가방이 포함된 조던 17이 함께 발매될 수도 있다는 루머입니다. 빨간 철가방인가요? 철광에 스프림 딱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는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철가방 살려고 막 살 것 같은데 주승이가. 아무튼 뭐 자세한 사항은 아직은 안 나왔는데 조던 17 로우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BIC 티셔츠 사고 싶네요.
마지막 뉴스. 뉴발란스가 듀크 대학의 스타 농구 선수 쿠퍼 플래그와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굉장한 유망주입니다. 엄청나게 샤웃을 많이 하고 네. 있더라고요. 내년 드래프트 픽 1순위로 예상되고 아마 그렇게 될 것이고 뭐 거의 이 정도까지 왔을 때 목 드래프트가 1, 2, 3 뭐 이 정도는 거의 바뀌지 않아요? 올해 드래프트 할 때도 다 올해는 그냥 거르고 내년에 플래그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백인 선수야. 그러니까 얼마 만에 등장한 백인 스타 선수인지 모르겠는데 미국인 백인 스타. 맞아. 굉장히 많은 기대를 받고 물론 와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 모르는 일이지만 근데 백인 선수가 데뷔 전에 이 정도로 주목과 기대를 받았던 거 진짜 오랜만에 거의 봤고. 없죠, 사실. 그렇죠? 아니 그냥 대학 때부터 이 정도로 브랜드에서 접촉할 정도의 선수가 사실 많이 없었으니까 최근에. 또 이 쿠퍼 플래그가 그 메인주 출신인데 메인주가 동부에. 동부에서도 제일 북쪽에 아주 날씨 구리고 춥고 뭐 이런 동네인데 여기가 그 뉴발란스의 여러 공장이 있는데 제일 메인 공장이 있는 메인의 메인 공장이 있는. 그러니까 뉴발란스가 원래 뉴잉글랜드 쪽 이쪽에서 시작을 그쵸? 했기 때문에 그쵸. 거기서 좀 더 외곽으로 북쪽으로 올라간 메인주의 공장이 제일 큰 공장이 있었는데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것도 백인 선수. 뉴발란스라는 어떤 브랜드와 너무 이미지가 잘 맞네요. 그래서 이제 이 뉴발란스에서 쿠퍼 플래그랑 계약을 하면서 그 지명 광고를 내보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왜 그런 시골에 가면 있을 법한 집 차고 같은데 앞에서 신문을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을 광고를 냈는데 그 신문 문구에 보면은 뭐 인텔리전스 초이스 뭐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뉴발란스의 과거 광고에서 썼던 카피의 오마주입니다. 맞아요. 그 폰트 딱 해갖고. 자기를 뽑은 게 인텔리전스 초이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센스 있네요. 듀크 대학은 이제 학교 자체가 나이키 스폰서인 팀이라서 명문. 경기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이키 신의 아직은 규정상. 뭐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제 뉴발란스랑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고 과거에는 원래 NCAA 선수들은 브랜드랑 계약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드래프트에 참가한 선수 중에 가장 유망주인 선수를 발빠르게 잘 잡았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등장한 이제 백인 스타 선수가 과연 이제 리그에 와서도 잘 진짜 스타가 될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9월 마지막 주 스니커 뉴스였습니다. 사실 이번 달은 그 존 도나우 사인과 이게 너무 커갖고 정말 갑자기 터지면서 갑자기 큰 이게 이슈가 있었어가지고 그 도나우랑 스티븐 스미스 두 개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이 시간 다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저 그때 그 뉴스 터질 때 일본에 있었거든요. 네, 미아라 형님이랑 미아라 팀이랑 같이 있었어요. 전부 다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이키 주신. 그럼 그치. 워낙 큰 뉴스니까. 그러니까요. 업계 1위의 CEO가 지금 바뀌는. 그러니까요. 좀 멋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시 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수업 시간이야. 야야 끝난다 일어나. 자고 있었어? 자 일단 여러분 아시죠? 자 이제 클로징 하나 따겠습니다. 클로징 해야 되니까 빨리 적으라고 이제. 빨리 아쉽다고 적어야 우리가 끝낼 수 있으니까. 일어나. 야 반장 야 애들 깨워라 반장. 야 반장 애들 깨워. 자 반장 차려. 애들 깨워.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9월의 스니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재밌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진짜 다음 주에 돌아온다. 다음 주에요? 네. 살까 말까. 깜짝이야. 원래 집주 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2주차, 3주차를 그냥 내리 쉴까? 좋죠. 뭐라고 하겠지 또? 그런가? 왜냐면 이번 달에 못 쉬었단 말이야. 추석 때도 안 쉬었다고 라이브까지 했잖아 추석에. 그렇죠. 그건 네가 심심해서 한 거잖아. 뭐 그렇죠. 맞아요. 그래. 끝.
I said I'm new to your beauty. This song's for my country, I wanna pay my duties. Cause I'm more than a cutie, exotic with a booty. She moving like an actress, I'm out in a movie. That's when I told her, I said, oh, oh, baby. Have you on my name and go, oh, crazy. Hey, hey, lady, you're so